자, 13번 볼게요. 새롭게 정의된 연산.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는 건요,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규칙을 정해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정하는 규칙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1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어떤 거예요? 을 뺀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요 모양이죠. 사실 이걸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는 해요. 무슨 명칭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요. 차집합이 대칭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로 해서 뭐 나오는 규칙 중에 하나인데, 크게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심화 과정 풀 때 그거에 대한 이 연산에 대한 것도 연산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분배 법칙도 있고 흡수 법칙도 성립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규칙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3번은 요런 거. 요거를 확인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와 B의 별표가 B와 A의 연산이랑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보래요. 결국엔 뭐가 성립하냐는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첫 번째 A와 B의 연산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풉니까? 이거 뭐예요? A 빼기 B와 B 빼기 A죠. 얘는요? B 빼기 A와 A 빼기 B의 합집합이죠. 결국엔 교환법칙이 성립하네요. 그죠? 간단하게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두 번째,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보래요. A와 B의 연산이 여집합과 여집합 사이의 연산이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일단 이거는 차집합으로 보지 말고 교집합 형태로서 한번 바꿔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건 식이 어떻게 돼요? A, 교, B의 여집합, 합, A의 여집합이니? B교구나. B, 교, A의 여집합. 두 번째 건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죠? 정리하시면 뭐 돼요? A의 여집합 교 B, A, B의 여집합 교 A. 모양이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죠? 요거로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A와 전체 집합에 대한 연산은 A 빼기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 빼기 A가 될 테니까 앞에 거는 공집합, 뒤에 거는 A의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으로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4번. 왜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벤다이어그램으로서 표현하면 오히려 금방 볼 수 있어요. 뭐야? 교집합을 빼고 그 제외한 부분이 이 연산의 결과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연산 결과 나온 집합이야. 여기에서 B라는 집합을 다시 연산시키면 뭐가 나와? A구나. 미안. 다른 색으로 가지 뭐. 자, 아니야. 좀 더 다른 색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거의 연산을 한번 다시 한다고 생각해봐.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빼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애들을 포함하면 뭐가 나와? B가 나오죠.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표현으로서 보여주면 복잡할걸? 복잡할걸? 어떻게 해야 돼? 풀고. 얘랑 교집합 A의 여집합이랑 네, 여기에서 에 합집합의 여집합 A, 교, B의 여집합. 이거 해야 돼? B, 교, A의 여집합 A 여집합 교, A 해야 될까? 해야 할까?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되게 간단하게 끝났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간단한 방면에 그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면은 그 식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좀 그래. 이건 좀 많이 그래. 일단은요. 여기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뭐만 남아요? A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뭐만 남아요? B 빼기 A의 여집합만 남죠. 비교 A의 여집합 얘만 남아요. 그치? 여기가 A랑 겹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싹 지워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뒤에는 뭐만 남게? 저 아까 색칠되어 있던 가운데가 뚫려 있는 애를 여집합으로 바꿨으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누가 자꾸 똑딱똑딱 모양을 따지면 여기에 있는 모양을 따지면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랑 A랑 교집합하면 뭐 남게? 그쵸? 전체하고 B랑 교네. 이렇게 와.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자, 네. 4번에 설명 봐봐. 각각 벤 다이어그램을 구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고 나와 있잖아. 얘가 하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됐죠? 자, 1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보통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나타내는지 혹시 내가 얘기했었니? N. N하고 집합. 집합으로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 A라는 애가 예를 들어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몇 개야? 이게 원소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러면 공집합은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몇 개야?
항상 한 개는 존재해요. 아, 한 개래 미쳤나봐. 빵이라는 숫자는 존재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자, 그래서요. 이걸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잘 봐이. 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에서 A랑 B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는 이제부터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 예를 들어 맞아 틀려? 가 아니고 가운데 없네요. 그죠? 틀리죠? 가운데 게 없네요가 아니야. 두 번 들어가네. 그죠? A-B랑 B-A랑 A-B랑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번호를 한번 새겨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NA 합 B라는 거는 우리 A 합 B라는 건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1과 2와 3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NA라는 애는 뭐야? 1, 2야. B라는 애는 뭐고? 2, 3이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2가 두 번이 생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 2번을 한 번 빼줘야 되죠. 그건 뭐라고 쓸 수 있어? A 교 B라고 할 수 있죠.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각각 하나짜리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 두 개짜리 원소의 그러니까 집합의 교집합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줍니다. 하나 더 있다. 이게 끝이 아니지롱. 예, 여기다가 식을 옮겨줬고 다음 걸 볼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세 개짜리 볼 거예요. 네. 하나. 아이고. 발작? 경련? 근육의 순간적인 전기 자극?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림이 필요 없다고? 아니 그 비추는 거. 빔 프로젝터야? 네. 아무도 적당히 해야지. 믿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자, ABC 아까처럼 번호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거야. A 합 B 합 C.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린 이것도 알아. 겹치는 게 있다는 걸. 5를 빼고 7을 빼고 6을 빼고 1을 두 번 빼고 아닌가? 이건 더 해줘야 되나? 아닌가? 4번 더 해야 사실 이건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한데 이거 숫자로 쓰는 것보다 한번 색칠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A하고 B하고 C하고 하나씩 센다고 생각해 봅시다. A, M, B 최대한 살살. 자, 그 다음에 N, C. 자, 그러면 지금 한 번씩 더해진 애들을 제외한 즉 2번, 3번, 4번 영역을 제외한 5번, 6번, 7번은 몇 번씩 더해져 있고? 2번. 그 다음에 1번 영역은 몇 번 더해져 있어? 3번 셌어. 그지? 그래서 요걸 뺄 거야. 자,
자, 두 번씩 겹쳐져 있는 애들을 빼기 위해서 한 번 빼버렸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 1번 영역을 몇 번 빼게 된 거야? 3번, 그치? 3번 칠해진 애들을 3번 빼버리는 게 돼서 결국엔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A, Q, B, Q, C의 개수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규칙을 보여드려요. 아까는 뭐였죠? 하나짜리 더하고 둘짜리 뺐어요. 두 번째, 하나짜리 더하고 둘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했어요. 물론 알구전이나 G1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심지어 블루에서도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만약에 그럼 집합이 4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인 거 더하고 2개인 거 빼고 3개인 걸 더하고 4개인 걸 빼요. 그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계속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시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A 빼기 B라는 애는 절대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A 빼기 B라고 해서 NA에서 NB 빼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려요. 어떻게 봐야 되는데? NA 빼기 B라는 건 어디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집합에서 뭘 빼야 돼? 2번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A 빼기 B라는 애를 A에서 A 교 B만큼을 뺀 거라고 했죠. 이 식이 왜 있냐면요. 이 집합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이걸 쓰기 때문에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50개, 바깥 부분 8개, 교집합 3개, 비부분 15개. 이거 집합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신 게 가장 베스트예요. 14번에 1번 확인하시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십시오. 이 유한집합 개수 구하는 것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뭐라고요? 50개인데요. 그 중에서 A와 B 부분에 대해서 A와 B의 여집합 이게 몇 개라고요? 바깥 부분이 8개라고요. A 교 B는 몇 개예요? 3개요. 그 다음에 B 빼기 A가 몇 개요? 15개죠. 그러면 이 네 부분을 다 더해야지만 몇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0이 나와야 되죠? 네 부분을 다 더해야지만 5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26만큼을 뺀 24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NA 값은 얼마야? 27. 그럼 NB 값은 얼마고? 18.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40명의 학생에게 수학 시간에 두 문제를 풀렸더니 1번 문제를 푼 학생은 20명, 2번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이고요. 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학생은 5명이라고 할 때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이건 어떤 식으로 보는 거야? 전체 집합의 개수가 40명인데 그 중에서 A 하나만 푼 1번 문제만 푼 학생이 20명, 2번 문제를 푼 학생이 30명, 그 다음 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하는 두 문제를 A도 못 풀었고 B도 못 풀었어.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이 몇 명이래요? 5명이래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A 합 B는 몇 명이니까? 35명이니까 겹치는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은 몇 명? 15명.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시험 봐야 돼요.
다음 아니면은 못해도 다음 주 화요일 날엔 끝나야 돼요. 네, 그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서. 지금 범위를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뭐가요? 시험 범위. 사전 그렇겠죠. 여기 나왔어. 나왔는데 15번 가겠습니다.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의 활용 어떤 시장조사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A, B, C 중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A, B, 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100명, 120명, 130명이었는데요. 세 종류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60명이었다면 어떤 두 종류, 종류와 관계없이 두 종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하랍니다. 왜 저기 빨간색 깜빡깜빡거리는 게 거슬려요? 저거 내 목소리에 반응해서 저거 깜빡깜빡거리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100명. 100명.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120명. 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이때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60명이랍니다. 맞아요. A, 여, B, 여, C, 여. 합집합이죠? 아니, 교집합이구나. 교. 얘가 60명이랍니다. 전체는 300명이고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벤다이어그램. A, B, C. 자, 숫자를 채워봅시다. 확실한 것만. 바깥쪽에 몇 명? 전체 집합은 몇 명? 300명. A라는 집합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명. 이게 아니고 100명인가?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10명은 여기 있네. B라는 애도 120명이고요. C라는 애는 130명이에요. 자, 그 중에서 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어디를 우리는 구해야 돼? 여기야. 가운데가 빠진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서 한번 계산해 볼까? N, A, 합, B, 합, C라는 애는 뭔데?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비교 C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건 C가 어떻게 되는데? 달라. 다르다고. 달라요. 다르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 교 B에서 이거 뺀 값이야. 비교 C에서도 이거 뺀 값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C 교 A에서도 네, 가운데 있는 세 개 동시에 있는 값은 빼야 돼.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A교, B교, C 겹치는 부분을 3번 빼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거야. 그러면은 자,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자. 몇이라는 숫자는 240명.
60을 제외한 240명은 A합, B합, C예요. 은 NA, NB, NC 빼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를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묶어서 K? 그래 라지 K 난 P 그냥 왠지 P가 끌려. 자 빼기 P 더하기 10. 자 그러면 우리 얘가 P인 거죠? 얘가 P. 자 P 빼기 30을 구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P는 120 맞잖아. 120. 그래서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P에서 30만큼 뺀 값이니까 90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헷갈리면 뭐 하라고요? 그리세요. 그리고 그 글이 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만 봐. 자꾸 그게 눈이 가. 그래서 그런 헷갈리시는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돼서 이제 이거는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하면 그때서는 이제 어떤 식이 되는지를 한번 식으로써 푸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사실 연습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자 숙제는 우리 연습 문제 풀어야 돼 이제. 와 겁나 많네. 그리고 많다. 명제 좀 하기. 재밌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G1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다행이다. 지원 두 장인가? 진짜? 귀엽네. 엄마야 뭐 이렇게 하얘. 여기 있다. 자 명제 보겠습니다. 와 명제 인이 아니구나. 이제 새로. 명제 인트로 맞아요. 들어가네요.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네. 한 2개 정도밖에 못 풀 것 같은데? 하나 2개? 네. 명제라는 정의와 조건이라는 정의를 설명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확인해보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집합이랑 거의 똑같아요. 집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명확하게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는, 그죠? 원소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죠. 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명제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라는 게 뭐라고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예요. 명제가 뭐라고? 네. 참, 거짓이 분명한 그걸 명제라고 해요. 문장 또는 식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명제라는 거는 항상 참일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거야. 명제가 틀려도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이건 명제가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명제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연승인 여자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어디세요?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명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인준이는 잘생겼다. 이건 명제야 아니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 눈에 따라서 달라요. 잘생겼을 수도 있고, 그죠? 주관적인 사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참 거짓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뭐 꽃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쓰레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그냥 그저 그런 생식기관일 뿐입니다. 네,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생식기관일 뿐인걸요?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라는 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명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을 좀 잡으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걸요. 아 이렇게 딱 끝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게 조건이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예, 조건,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자, x 플러스 3이 5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그럼 이거 명제가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x가 얼마라면? 2라면 이건 뭐가 돼? 그럼 이 외에 다른 값이 되면? 그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동시에 둘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네, 그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 애들 중에서, 조건 중에서도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참, 거짓이 참도 되고 거짓이 되고라고 해야 되나? 거기 뭐라고 설명이 돼 있죠? 문자의 값에 따라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같은 애들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중에서도 문자의 값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 이거 방정식에선 뭐라고 불렀는데? 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문자의 값, 문자의 집합이라고 바꿔야겠다. 집합. 이게 바로 진리집합입니다. 참이 되게 하는, 그러면 결국엔 아까 내가 썼던 이 x 플러스 3은 5야 라고 했던 이 식에 대한,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얼마라고요?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진리집합만 따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거 책을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는 뭐 필요한 건 좀 빨리 읽을게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이를테면 2는 짝수이다라는 참이 문장이고 루트 2는 유리수이다는 거짓이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다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걸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하고요. 자, 이래서 민수는 키가 크다, 경희는 아름답다 등은 참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또한 문자 x를 포함한 식도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지만,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이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조건들 중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값들, 변수의 값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진리집합들로, 이 명제들로 혹은 조건들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즉 이걸 P이면
이다 라고 읽어요. P라는 조건에서 P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Q라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자, P라는 거의 진리집합이 뭔데? 1, 2, 4죠.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뭔데? 1, 2, 4, 8이죠. 포함되죠. 그럼 이거는 참이 될 수 있겠죠. 참이 된다고 얘기하죠. 즉, 이 이면이라는 거 한글로 쓰기, 저는 한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으로 쓸 때 한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주냐면 P 이면 Q 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P 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게 참일 때는 두 줄. 네, 물어보는 거는 한 줄. 참 거짓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한 줄. 참이면 두 줄. 그럼 거짓이면? 거짓인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자, 방금 전에 그리고 봤다시피 이거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이 P라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이제 P,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P가 Q라면 뭐가 성립하냐면 부분집합이 돼요. 그리고 Q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분집합이 아닐 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그 명제랑 집합까지 한번 싸잡아서 합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3페이지에 대한 설명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도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냥 수업이 끝날 것 같네요. 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숙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정까지만 얘기할게요. 부정은 뭐냐면 그냥 반대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뭐예요? 그 결국에 조건 P에 부정이라고 하면 P가 아니다가 되죠.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물결로 표현하면 이 물결을 뭐라고 읽냐면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notP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요? 뭐뭐가 아니네.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한다면 여기서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근데 부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 딱 요 한마디만 더 하면 돼. 모든 의 부정은 뭐게? 어떻게 알아요? 앞에 봤더니 있더라고. 모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돼요. 죽는다고 뒤집어야 돼. 네, 다 뒤집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의 부정은 뭐예요? 어떤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규민이는 여기 있다. 그럼 부정은 뭐예요? 모든 규민이는 여기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얘네 둘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올 이게 뭐지? neither라고 하나? 그 뭐 either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either, neither, nor, or 막 이런 거 neither A, nor B인가 뭔가 뭐 그런 것들로 하는 그런 것처럼 or랑 and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and의 부정은 nor,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